이번에는 찰스 테일러의 책을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란 책입니다. 사실 이제 뭐 원서 제목이랑 한글 제목이랑 같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영어로 읽었을 때 굉장히 얇은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고 났더니 굉장히 두툼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큰 책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문고판처럼 원서는 되게 얇은 형식으로 나왔던 책이고요. 제가 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찰스 테일러가 누군지 어느 정도 선의가 있는 분들이 참석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자세한 저자 소개라도 이런 거는 뭐 간략하게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책은 이제 찰스 테일러의 여러 책 중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쓴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불안한 현대사회, 진정성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는 그 책하고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런 책이 찰스 테일러의 대중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또 읽어보니까 예전에 되게 꼼꼼하게 막 읽었던 기억이 났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새로워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뭐 대가의 책은 계속 반복해서 읽을 필요도 있고 또 꼼꼼히 읽을 필요도 있고 또 깊이 뭐라 할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문장도 두 번, 세 번씩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통찰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찰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 소개된 어떤 계기는 처음에 헤겔의 철학과 현대에 소개됐었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이 크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정치 철학 개론서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런 뭐 책들도 소개가 되고 웬만한 정치학 개론서에는 이 논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1971년도에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 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의론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크리티컬 리스판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와 아, 자유의 한계와 정인가? 맞죠? 이제 그게 이제 마이클 샌델 박사학위 논문이고 26살 때인가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로직, 로버트 로직하고 또 샌델, 또뭐 드워킨 그리고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은 월저, 뭐 테일러, 찰스 테일러, 뭐 엣지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논쟁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과열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국내에도 그래서 찰스 테일러 책이 한 권씩 두 권씩 소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찍이 이제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이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제가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찰스 테일러 책도 한두 권씩 소개가 됐고 정말 번역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헤겔의 책도 나오고 자아의 원천들, The Source of Self라는 책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적이 Secular Age라는 아주 큰 책인데 그 책도 뭐 번역하고 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 찰스 테일러가 1980년대에 썼던 철학 논문집 몇 권이 있어요. 그런 것들 빼고는 중요한 책이 이제 번역된 셈이죠. 또 한 가지는 찰스 테일러가 본인이 주장하지만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사실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 가톨릭 신앙과 정치 혹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곳곳에 그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그 가톨릭 신앙과 그 세속화, 모더니티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많이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좀 본격적으로 세속화와 종교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글들을 많이 쓰고 급기야의 세큘레이즈라고 하는 책까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이제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도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또 그런 작업이 자기 정치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할 때 실천적 지식은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참여하는 지식은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학자 그런 걸 손꼽히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 참여도 많이 하고 정당 가입도 하고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 굉장한 지성인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쪽이라든가 영미권에서는 찰스 테일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인물 하나에 대한 평가, 그 뭐랄까요? 그 비평서도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의 철학에 대한 책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제임스 스미스가 찰스 테일러에 대한 어떤 소개서를 쓰기도 했죠. 그래서 이 공공신학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찰스 테일러의 논지를 가지고 공공신학을 전개하는 연구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공공신학이라는 게 세속화라고 하는 그 중요한 근대성의 테마하고 항상 대화를 하기 때문에 찰스 테일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찰스 테일러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뭐 찰스 테일러의 작업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과 연결하는 작업은 시카고 학파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진 윌리엄 슈바이커.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번역됐는데, 그 슈바이커가 이제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세속화 이런 거 같이 이제 기독교 신학을 연결하고 하고 있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임스 스미스의 책에도 찰스 테일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아직 국내에는 이런 부분에 여전히 소개가 잘 덜 돼 있지만, 물론 정치 철학계에서는 이제 찰스 테일러에 대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를 하고 조금만 더 찰스 테일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찰스 테일러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초중반에 영국에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계를 휩쓸었던 건 확실히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 분석 철학이라고 많이 하죠. 그 초기에는 비트겐슈타인 초기 작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고 언어 분석을 통해서 세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지. 1950년대, 60년대 되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진전된 방식의 언어 철학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일상, 그래서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 후기 작품의 영향을 받았고, 오스틴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가 수행 이론이라고 하죠. 스피치 애트 디어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분위기 자체는 언어 철학, 언어 분석 철학이라는 것이 그 영국 철학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미국에 넘어서 엄청난 큰 어떤 철학계의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대륙의 철학 혹은 프랑스 철학 혹은 뭐 해결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완전히 왕따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 스스로도 말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찰스 테일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으면서 메르르 뽕띠라고 하는 프랑스의 현상학자를 전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겔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해겔의 그 이론서를 엄청 두꺼운 책을 써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정대성 박사님이 번역하시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해겔의 해설가로도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찰스 테일러 작품들은 그 언어 철학, 그리고 심리 철학, 그리고 언어 분석 철학을 통해서 세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의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 전통이라든가 대륙의 전통, 특별히 해겔,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좀 새롭게 해석을 하는, 해석해 소화하고서 소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실제로 정치적 참여를 많이 하면서 정치 철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7, 80년대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 찰스 테일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그 근대성에 대한 그 비판 이론을 또 한 번 뒤집는 건데, 사실 여러분 근대성 비판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뭐 푸코라든가 뭐 베버라든가 혹은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근대성이 갖고 있는 그 야만성, 폭력성, 그 전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양분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근대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까야만 현대 철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많이 이제 유행을 탄 거죠. 그래서 그게 프랑스 철학에도 한 몫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또 한 번 비틀어서 하는 게, 그래서 뭐 누가 있어? 기디슨이라든가 아니면은 울리백이라든가 혹은 뭐 성찰적 근대성 이런 논의들이 이제 사회학자 가운데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찰스 테일러가 가장 큰 공헌을 많이 했는데 뭐 다원적 근대성이라든가 혹은 근대성에 대한 중심적 이해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대성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어떤 우리의 관념들과 혹은 생각들이 왜곡이 되고 완전히 이제 뒤틀리게 되는데 뭐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에 의하면 한데 이제 찰스 테일러는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이 근대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봐야 하고 그 소위 우리가 이제 그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이 분리돼 가지고 종교성과 어떤 신념은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놔두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사실의 영역 그리고 이제 찰스 테일러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근대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과 개인의 신념이라든가 가치라는 영역들이 그리고 개인의 영역이 공동체라든가 사회와 혹은 근대성과 완전히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자르게 자를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근대성 자체가 그동안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나 뭐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만큼 굉장히 뭐 근대성의 프로젝트가 엄청난 거대한 기획 같지만 사실 거기 안에도 엄청난 종교성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찰스 테일러가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종교가 특별히 도덕적인 질서 혹은 세계상 이런 것들을 함께 맞물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발견 그리고 이제 교환 관계를 통해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개인의 어떤 지위들 이제 원자론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슨 뭔가 공리처럼 여겨진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근대성이 획일적인 혹은 단일한 방식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역사를 다시 한번 개보학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거는 또 푸코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푸코의 개보학적 방법론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 비판도 하지만 적용을 해가지고 근대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것은 다양한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더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관념 혹은 거기에 갖고 있는 상상력 이런 것들 함께 맞물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가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력이 실제 현실을 바꿨고 또 그 실제 변화된 현실이 다시 또 상상력 영향을 주는지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찰스 테일러의 어떤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세미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한 2주 만에 처음에 옛날에 읽었을 때 그냥 후닥닥 읽어가지고 2주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책 읽는 목적이 이렇게 강도가 하는 이 책을 갖고 그냥 10분 만에 설명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 것처럼 혹은 뭐 막 1시간 만에도 강의를 할 수는 있겠는데 저 개인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안에 있는 꼼꼼한 논증들을 저도 따라가고 싶어서 하는 셈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2주 만에 끝내고 논문을 하나 읽으려고 했는데요.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이 책을 3주 동안 다루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4주 동안 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매주 하나씩 이게 제가 그러니까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매주 하나씩 보내드릴 수도 있고 조금 더 공부 빠르게 해가지고 3주 안에 영상 4개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튼 제가 좀 분발을 해가지고 뭐 저를 위한 공부기도 하고 지금 영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책을 좀 꼼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은 발제안하고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주에 할 논문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논문이 다 좋은 논문이겠습니까? 해외 학자가 썼다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1급 논문은 아니에요. 논문을 읽다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이게 굉장한 공을 들인 논문이다, 아니다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 보내드리려고 하는 논문은 이 찰스 테일러의 근대의 사회적 상상과 공공신학을 연결한 논문이라든가 혹은 신학적으로 다른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하나 발견한 건데 이거는 그냥 이 책의 내용을 그 저자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냥 자기 생각 뒤에 덧붙인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뭐 논문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3주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논문도 읽어보고 또 공공신학과 연결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이번 세미나 원래 제가 3주로 예상하고 2주 동안 책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책을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그 영상 제 3개를 보내드리고 또 마지막 영상 4번째 영상은 논문을 함께 읽는 영상으로 보내드리겠다.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